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촬영일이 오늘 7월 26일 금요일인데 현재까지 넷플릭스,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까지 세 종목 정도 빅테크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라고 하면 결국 SK하이닉스 정도가 될 텐데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인 미국에는 DR-호튼, 한국의 현대건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S&P 500 같은 지수들이 4월에 주가가 하락했던 정도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8월 1일 FOMC까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을 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7대 3의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주장을 하잖아요. 7은 코어로 주식을 가져가고 3은 현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둔 3의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조금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8월 1일 FOMC 전까지 빅테크 실적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주식을 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게 2025년의 경기 침체 또는 AI 버블의 폭발 또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여러 가지 이슈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 사기가 무서운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순환매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 미국이라는 시장이 1년에 2번씩 5% 조정이 있는 거고 1년에 한 번 내지 1년 만에 한 번씩 10% 조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왜 제가 순환매로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환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나스닥을 팔고 다우를 사고 대형주를 사고 중소형주를 사고 그다음에 성장주를 팔고 가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M7 안에서의 순환매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는 빼고요. M7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메타하고 알파벳입니다. 가장 부진했던 종목은 뭐냐면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5월하고 7월을 보면 정확히 반대입니다. 5월하고 7월에 가장 주가가 좋았던 건 애플하고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1월, 3월은 아마존, 메타하고 알파벳이 좋아서 그렇고 5월하고 7월은 애플하고 테슬라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월하고 3월에 많이 올랐던 거를 팔고 덜 오른 걸 사는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것의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엔비디아 주가 추이인데 엔비디아가 이것도 우연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움직였냐면 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3월 달에 적당히 오르고요. 4월에 주가가 빠집니다. 5, 6, 7월이 똑같은데 5월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6월 달 주가가 조금 오르고 7월쯤 엔비디아 주가 빠져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도 오르고 나면 모멘텀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하고 7월에 하락이 됐다는 거죠. 이걸 아까 M7하고 연결시켜 보면 결국 순환매 일환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내용을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적용을 시켜봐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는 4월 달에 주가 저점이 130불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달 고점이 얼마였냐면 270불이었어요. 저희 하반기 전망에도 들어있는 종목이기도 했었지만 사실 2달 반 만에 2배가 오를 거라고 이 큰 종목이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른 기간에 2배가 올랐고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면 판매량이나 인도량이나 예를 들어서 재고나 배터리 여러 가지가 나쁜 점이 별로 없었어요. 이익률도 에너지 쪽 이익률 훨씬 더 잘 나왔고 자동차 이익률도 예상 수준이었는데 EPS만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주식을 12%를 뺄 일은 전 없었다라고 보죠. 대신에 그 전에 거의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지금 주식이 20%가 빠져 있거든요. 그냥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M7의 움직임만 7개월 동안 잘 보더라도 지금의 움직임을 트럼프 트레이드니 AI 버블이 터지는 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순환매 하나의 증거고 또 하나는
인텔의 주가에서 저희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반도체가 빠질 때 잠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오르고 나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나왔냐면 트럼프가 대만의 TSMC를 때려줄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인텔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올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수혜로 오른 것이라면 최근 장이 조정받을 때 인텔이 뭐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잘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인텔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전혀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그 막판에 올랐던 거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M7이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 제일 못 오른 인텔을 골랐다라고 봐야 되죠. 트럼프가 사실 뭐라고 했냐면 대만의 TSMC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제조를 많이 뺏겼다. 근데 우리가 대만을 지켜주고 있는데 대만은 우리한테 돈을 별로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도 더 걷어야 되고 관세도 받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국방비 문제가 있다면 대만이 돈을 내면 되는 거고요. 관세는 TSMC가 뭐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관세 맞으면 고객한테 전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돈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를 믿게 되면은 이 인텔이 올라간 건 반도체 업종 내 순환 매지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M7 요거 인텔 얘기를 보면은 결국 최근에 거기에 뭐 중소형주 대형 가치 성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최근 주가의 흐름은 결국은 순환매 일종이었고 결국 순환매라 하면 많이 오른 나스닥을 더 많이 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7월 달에 4월에 8%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도 8%가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 조정의 빌미가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 8월 1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되는 FOMC에 대한 걱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FOMC 당연히 금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9월에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8월 1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 요거는 점도표가 발표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OMC가 회의잖아요. 회의에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와서 앉아서 말을 할 텐데 그 말의 결과는 그냥 성명문 정도. 성명문은 되게 정제돼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기자들하고 하는 기자회견만 그날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되지만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로 파월 의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대선 전에 금리 내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파월은 정말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9월에 금리를 내릴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자회견에서는 뭐 경제는 예를 들어 이번에 GDP도 좋게 나왔잖아요. 경제는 좋고 고용이 뭐 안 나쁘기 때문에 뭐 당장 금리 내릴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물론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가 가깝고 뭐 피보팅을 하고 이런 식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지만 뭐 90% 이상이겠죠. 하지만 투자를 하는 예를 들어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100%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나스닥이 예를 들어 지금 8% 조정을 받았음에도 올해 15%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는 뭔가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다라고 느끼면 그 빌미 삼아서 순환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실적을 보더라도 이 FOMC 부담이 있으니까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든 구글이 나오든 테슬라가 나오든 세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넷플릭스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 이익, 현금 흐름, 가입자 다 좋았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오전장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 보니까 2%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한국에나 있었던 줄 알았던 세론이 나온 겁니다. 알파벳은 어땠냐? 알파벳 유튜브 매출이 안 나왔다고 주가 빠졌다는 식으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매출이 얼마 안 나왔냐면 3억 달러가 안 나왔습니다. 4천억인데 구글 매출이 몇십 조예요.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걸 핑계를 잡은 거죠. 오히려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었고 비용도 줄었고 미래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5%가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다 괜찮았는데 주식이 12%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8월 1일 FOMC에서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고 혹시나 그리고 이런 빅테크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세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8월 1일 FOMC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상반기의 주도주가 FOMC 끝나고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좀 단기적인 얘기지만 이 방송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FOMC까지 한 며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 주가 그리고 빅테크 실적도 그때 다 발표가 됩니다. 나머지들이. 요때 제가 말한 게 맞다 틀리다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한 이 논리적인 방법을 실적하고 FOMC 때 적용을 해본 다음에 8월 1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주가 올라서 현금을 갖고 있었던 거를 일부 써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 있으시거나 또는 뭐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내용이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